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천 회장입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지금까지 뭐 주구장창 떠들어 왔어요. 목이 아프도록 목이 쉬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고 앞으로 이제 8년 동안 떠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눈물이 앞을 가려. 오늘 같은 날만 좀 좋으면 좋을 텐데 또 오른다고 해가지고 또 뭐 계속 오르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아니니까 너무 우리가 거기에 또 젖어들 필요는 없어요.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 너무 올라버리니까 또 살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5만원 중반대나 우선주로 5만원 초반대, 이때가 참 좋았는데 한 주씩 모아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갑자기 뭐 2천원씩 올라가 버리면은 참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뿐밖에 없어요. 응? 지금은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조금씩 사가지고 연말까지, 뒤로 상반기까지는 꾸준상호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수량을 좀 모을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얘기도 하고. 요즘 보니까 ETF 관련된 이야기 중에 많아. ETF인데 그런 ETF가 있어. 상장 이후에 줄곧 오르기만 한 그 ETF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원금 손실 그 위험이 없는 그 자금에 붙는 이자, 결국 즉 한국판 무위험 지표금리라고 하죠. 무위험 지표금리, KOFR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약자냐? 코리아 오버나이트 파이낸싱 그 리포 레이트라고 합니다. 리포 레이트. 그래서 KOFR을 추정하는 코덱스죠. 코덱스 KOFR. 금리, 액티브 H네요. 합성. 이 ETF예요. 아주 특이한 ETF입니다. ETF를 보니까 하여튼 이 ETF가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오니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니까 삼성자산에서 운용하는 ETF예요. 채권은 통상 그 금리가 오르면은 자본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KOFR ETF는 그 일일물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가 봐. 일일물 그 거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금리를 추정하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손실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무위험 지표금리, 그 KOFR은 대출 등 금융상품 등 우리 금리를 결정할 때요, 기초가 되는 그 지표금리야. 지표금리. 지난해 11월에 도입했어요. 11월에 그 기존의 그 지표금리로 양도성 계금 증서 금리가 있지만은 그 호가 기반인 탓에 그 담합 의혹이 줄곧 제기됩니다. 담합.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 반면에 이 KOFR은 실거래를 해서 조작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그럽니다. 실거래. 그래서 이 금리는 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한국은행이 발행한 그 통화안정 그 증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그 RP죠. RP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산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증하는 채권을 담보로 하는 데다가 상품 운용 시 초과 담보까지 받아가지고 사실상 무위험에 가깝다. 무위험. 뭐 이런 ETF도 있네요. 특이하네요. 하여튼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보통 그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 KOFR ETF는 일일물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매매 영업일 그 기준 이자 수익이 확정이 돼. 그래서 누적이 돼 가지고 금리 변동에 따라서 손실 위험이 거의 없대. 실제 그 상장 후 현재까지 무손실 행진을 가는, 무손실 행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아주 황당한 게 그냥 우상향이었어. 우상향. 2022년 4월 26일에 이때 얼마였냐면 10,10원이었어요. 10,10원. 지금 보니까 9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10만이죠. 참 10만 10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0만 745. 1700 만화 아니야 이거? 하여튼 10만이네. 10만 745야. 그러니까 쭉 우상향이네. 우상향. 그냥 보니까 그래프 차트를 보니까 하여튼 이런 특이한 ETF가 있네요. 기대 수익률은 연 1에서 2%로 높지는 않는데 안정성이 높고, 또 그리고 뭐 높고, 높아요. 높고요.
그 설정하고 환매가 쉬운 덕에 기관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일 기준 순자산이 벌써 2조 319억이야. 순자산이 역대 최단 기간 순자산 2조 원을 돌파했어. 그래서 국내 상장 ETF 중에서 6번째로 큽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ETF도 KOFR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코덱스 거 공부한다는 셈 치고. 그래서 주된 그 투자 자산이 채권인 이 기관 투자자들이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 손실을 내지 않을 그런 투자 대상이 고민됐을 거야. 그래가지고 MMF죠. MMF도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손실이 나는데 이런 ETF가 있다고 하니까 자금이 좀 모이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2조 원대 순자산 대부분이 기관에서 유입됐지만은 개미들도 순매수가 완전 거세요. 지난 1일에 개인 그 1일 순매수 규모가 137억이었어. 한 달 누적 개인 매매 규모가 한 2,600억 대입니다. 특히 대기성 자금을 잠시 넣는 그러니까 파킹 통장 용도로 이 파킹 통장 용도로 KOFR ETF를 한다는 거야. KOFR ETF를 이제 활용을 하더라. 그래서 시장 방향성이 모호한 현 시점에 그 투자금을요, 이제 통장에 그대로 묵히기보다는 이 ETF를 이제 매수해가지고 적지만은 좀 확실한 수익을 노리는 거야. 저것도 괜찮다. 이걸 낼 수 있으니까. 주식을 팔고 예수금을 증권사 계좌에 그대로 두면은 평균 0.3에서 0.5%밖에 받는데 이 KOFR ETF를 매수하면은 2.4%를 받는 거야. 그 시장 상황을 기민하게 따라가는 우리 스마트한 투자자들, 개미들은 아주 활용도가 좋겠죠. 높죠. 그리고 주식을 매각한 뒤에 시중은행의 파킹 통장으로 옮기려면 현금 출금이 가능할 때까지 뭐 이틀을 기다리고 또 파킹 통장 그 상품 가입 등의 절차가 이제 필요한데 이 ETF는 그냥 예수금으로 그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예수금으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어서 그냥 간편해. 그 이틀치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이왕이면은 그냥 여기 KOFR ETF에다 넣어놓는 거죠. 기존의 그 파킹 통장의 경우 예치금 한도를 제한해가지고 금리를 적용하거나 우대 조건을 만족해야 이제 해당 금리를 이제 제공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고, 가령 급여이체 등 우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연 3% 이자를 5천만 원까지 적용하는 식인데 이에 반해서 이 KOFR ETF는 별다른 제한 조건도 없어.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은 이 ETF도 손실 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데 그 수익률 폭은 약간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시장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가 않아. 절대 손실이 나지가 않아요.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 현금 관리 수단으로 딱이다. 딱이야. 현금 관리 수단으로. 하여튼 이런 ETF가 있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고 코덱스 KOFR 금리 액티브요. 금리 액티브 합성 H인데 ETF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코덱스 거. 제가 코덱스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특이한 ETF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댓글이 아주 유익한 댓글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아주 글을 아주 잘 써주시는 분이야. 약간 좀 연세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글을 보니까 요즘 비관론인 대세인 시장에서 낙관론은 개미들에게 희망조를 듭니다. 낙관론. 제가 희망회로 확실하게 돌리는데 희망회로. 하여튼 저 역시 이제 지금의 하락장을 좀 더 비관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쪽이든 맹신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냥 1%만 참고하시고 시황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장투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 장투 좋죠. 장투하는 기본 자세. 아주 건전한 자세입니다. 10년 장투에서 오늘 하루는 그저 먼지 같은 하루일 뿐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분처럼 여러분 힘내시고 꿋꿋하게 잘 살아남아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